최근에 턱시기, 10기, 영식이 MC를 몇 번 맡아서 했는데 반응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MC를 없애고 출연자들끼리 라방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최종 커플이 6커플이나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현커 여부를 궁금해했는데 이번에 라방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 한 2시 반쯤 돼야 현커를 알 수가 있었는데, 궁금해하실 현커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일단 광수랑 정희만 불참을 했어요. 나머지 12명은 다 참여를 했고, 그래서 광수랑 정희가 영상통화로 두 분의 그 현커 여부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같이 계시다고 정희가 하는 말이 라방 참석 못하게 된 이유는 광수 오빠랑 같이 있고 광수님 딸이 내일 수능이어서 참석을 못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광수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 트였고 나오자마자 1일이고 거기서부터 우린 사랑했다. 정희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저도 최종 선택할 때부터 마음이 컸습니다. 사귀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영철 영자가 얘기합니다. 최코되고 나와서 사귀지 않다가 1, 2개월 사이에 그쯤 돼서 만나보자 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현재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철님이 호감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내보니까 이분의 매력, 진지한 모습, 밖에서 모습 만나보니 다르더라. 그래서 마음 많이 열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 단면만 나와요. 비춰지진 않았지만 얘기도 많이 했고 공연거실에서 영철님과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판단 이런 거 예리하게 하는 편입니다. 밖에 나와서 검증했고요. 앞으로도 좋게 만날 겁니다. 그 다음 영철. 저는 방송 매주가 위기였습니다. 처음에 정희에게 갔다가 순자랑 데이트하고 여러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영자님의 포용력 배려, 영자님께 감사합니다. 제 진정성이 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다음 경수가 얘기합니다. 현커 아니고 나가서 보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솔로입니다. 나는 솔로는 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영수. 현재 솔로입니다. 안에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밖에서까지 열심히 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 영수, 정숙. 현커 여부는 정숙이가 나소리 엄마고 상철이가 나소리 아빠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영수가 얘기합니다. 정숙님과 체커되고 나서 시간 장소 구애 안 받고 만남이어갖고 좋고 싫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차이점. 그래서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정숙님 나소리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도 이제 어딘가 인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진솔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고 하니까 영수가 나솔 사계를 찍었다는 스포가 돌았잖아요. 사진이 돌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거에 영향이 갈까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철 순자가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혼이라는 이슈를 처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숨어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밝히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전히 유자녀의 벽은 좀 높고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 손이 필요한 시기라 제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 주말 시간을 보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애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다시 이런 몽글몽글한 마음은 다 접어두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순자가 현재 솔로고 상철과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상철, 순자, 정숙이 서로 언팔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분위기가 세 분이 좀 냉랭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옥순 영호가 얘기합니다. 현실에서 현실적 얘기 나눴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최종 선택 스포될까봐 일부러 노출 안 했습니다. 방송 보시고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10번 중 9번을 파주로 제가 갈까봐요. 근데 옥순님이 서울 대부분 오고 계셔서 잘 만나고 행복합니다. 그 다음 옥순. 막방만 기다렸습니다. 빨리 영호 만나는 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호님께 틱틱대고 마음 없는 것처럼 제가 봐도 그렇더라. 근데 제가 원래 간질간질하고 달달한 분위기 견디기 어려워해서 그랬던 건데 오빠에게 상냥하게 하는 법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철, 정숙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상철이 얘기합니다. 최종 선택 끝내고 밖에서 순자님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각자의 성향, 쓸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깊은 인연 이어지지 못했고요. 정숙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저도 밖에서 영수님과 깊은 사이 발전 못했고요. 그런 시기에 전체 동기 모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눈이 맞았습니다. 상철님과. 술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술 마시고 서로 마음 확인하게 된 건 맞습니다. 상철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1-2달 만나보니까 가치관, 성향, 제가 바라는 추앙해주는 여자가 정숙님이더라고요. 저한테 쓰레기 버리란 얘기도 안 하시고 쓰레기 같이 버리러 가자 하더라고요. 정숙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동기 모임에서 마음 확인 후에 상철님이 태토남스러운 부분이 있더라. 구애를 엄청 하더라.
일주일에 4-5번 만나면서 남자다운 모습에 저도 반했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 낯소리라는 축복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14주고 성별은 아들입니다. 출산 이후 결혼하려 했는데 올해 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현커 여부와 어떻게 낯소리 엄마 아빠가 탄생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현커가 많아가지고 놀랬고, 그럼 이어서 출연자분들이 라방에서 얘기했던 것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또 마지막에 제 생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영수, 방송 보면서 거울 치료했다. 몰랐는데 내지르는 경향이 있더라. 확신 주기 위해서 제가 말이 앞서더라. 그런 모습이 허세로 비춰지고 과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반성하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하이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쟤 미쳤나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되게 시끄러웠고요. 맞은편 얘기가 안 들렸습니다. 못 들어서 그랬던 거고, 영숙님의 얘기가 들렸다면 제가 미쳤다고 말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요. 영숙님께 사과드리고 이해 구하고 그랬습니다. 솔로 나라로 돌아간다면 이야기 다시 나누고 싶은 출연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물론 다 매력 있으시지만 현숙님과 얘기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로 28기 즐거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성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출연할 때 카메라 신경 쓰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남 험담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임했고요.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땐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일 수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현숙, 3개월짜리 연예인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 플러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TV 보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방송에 제 겨드랑이 나올 때마다 저도 너무 민망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그러다가 겨드랑이 매너를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옷을 갖춰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한번 더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촬영장에서는 본능이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애들한테 감정 숨기며 살았는데 촬영장에서 화내고 갑자기 웃고 지킬 앤 하이드 같았습니다. 저의 알 수 없는 모습까지 내뿜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저게 난가 싶더라고요. 이런 기회 얻어서 조금 더 제가 거울 치료하면서 나은 사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애 여부는 솔로입니다. 아이 셋 엄마가 연애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장 안에서 저도 모르는 저의 본능, 욕망,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발견했고요. 문 닫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또 가족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숙, 인터뷰 때 암 얘기한 거 방송 안 나갈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수영하는데 수영하다 갑자기 멈추면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암 판정은 맞지만 엄청 걱정할 만한 암은 아닙니다.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요새는 지켜보자 할 수준의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수술하자 해서 한 거였고요. 진짜 저 건강합니다. 그리고 암 하나 더 있다 했던 것도 용종 같은 수준입니다. 제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임신 되냐 뭐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 확인 다 했고요. 저 잘 되고요. 임신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에서 여자들끼리 뭐 그리 많이 공유하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우리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진짜 말이 더 많았습니다. 6커플이 나온 이유가 여자들끼리 공유하고 응원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이 편집되었습니다. 의리 있게 또 많이 우리 관계를 쌓아갔고요. 그 역할에는 정희와 옥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커플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자들이 소극적인데 여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커플이 많이 생긴 거니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식에게 어필 거절당했을 때 심정은 어땠냐라는 질문에는 당차시구나 했습니다. 그냥 영식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아니 느닷없이 와가지고 어필하라고 하더라고요. 영숙 죄송해요. 영식 실제로는 죄송하다 안 했습니다. 영숙 여자 커뮤니티에서 막 여자들이 와가지고 영식님 너무 좋다고 가서 얘기해보라 해서 하러 갔던 것입니다. 영식 영숙님이 순수합니다. 저나 다른 기수분들이 느끼는 거랑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이쁘게 풀어낼 수도 있지만 말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영식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지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경수 바지 안 입고 이불만 덮고 영숙을 맞이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제 방이니까요. 제 방이라서 문 닫고 가녀리게 누워 있었던 거고 카메라가 들이닥치더라고요. 4대나. 그래서 바지 벗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 적합한 배드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 영식님은 라방 진행을 턱시기 대신에 영식님이 하던데 말씀이 꽤 많아가지고 시청자들 반응이 좋지 않았고 갑자기 또 아이돌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NCT 얘기, 세계관 얘기 그러면서 트위터에서 본인이 1000만 뷰를 찍었다면서 유명해졌다면서 또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그쪽에 과몰입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여부를 밝히는데 사실은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근데 딸과 얘기해봐야 돼서 지금은 좀 그렇다. 근데 어쨌든 솔로입니다. 아이돌 팬분들이 저를 따뜻한 아빠로 인정해주더라. 트위터에 1000만 뷰 찍히면서 제가 화제가 됐더라고요. 정말 많은 응원을 아이돌 팬분들이 해주셔서 제가 트위터에도 가입했습니다. 아빠가 돼주세요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영식도 독특하죠. 그 다음 영자.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영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철. 성격 좋다는 얘기 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화면에 나오더라. 사실 자기소개 때 성격 결과지까지 들고 가서 동기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안 나왔더라. 제가 평소 농담식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진실되게 성격 좋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철, 순자와 2대1 데이트할 때 웃었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순자님하고 저하고 상철님 데이트, 순자님이 어떠한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전에도 장난스럽게 대화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톤으로 얘기했는데 상철님이 갑자기 진지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원래 장난투로 서로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상철님이 너무 동문서답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깔깔대고 웃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장면이 아쉽습니다. 실제 상황은 그것보다 원래 장난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편집이 그랬습니다. 순자랑 저가 무례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피아노 해명. 제가 20살 때부터 입에 달고 다녔던 이야기입니다. 외모나 성격에 반하기도 하지만 취미 같은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또 이런 거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그래서 피아노 하나면 모든 얘기가 다 끝나기에 상징적인 단어로 썼습니다. 방송에 나온 모습도 저지만 그 이외의 진중한 모습도 저입니다. 멋진 모습 영자님께 보여주면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 영호. 나는 솔로 맥주잔 그거 왜 쓰는 거예요? 제작진분들. 설거지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옥순. 제가 무례하게 비춰지더라고요. 언니들에게 반말하고. 근데 이거는 악마의 편집 아니고 제가 반말한 게 맞고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 잘한다 귀엽다 해서 거기에 취해서 너무 가까워지고 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철님 가볍지 않아요 절대. 죄송합니다. 그리고 첫인상 때 받은 금반지 2개 어찌했냐라는 질문에는 금값 올라서 팔려고 했는데 반지 안에 나는 솔로라 적혀있더라. 추억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고이고이 보관했다가 금값이 더 오르면 팔겠습니다. 그 다음 순자. 사실 이 프로그램 나오는 게 주변 만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심을 했을 때는 최대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는 저를 좀 못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살도 좀 쪘었겠다 그때. 때마침 촬영 2달 전 쌍꺼풀이 풀렸습니다.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도 짧게 자르고 출연했고 방영이 되고 정말 저를 단 한 분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든 편하게 다녔습니다. 아마도 요거는 순자님이 이제 본방 때랑 라방 때랑 지금 또 외모가 다르시더라고요. 그거를 의식해서 한 얘기 같던데 횡설수설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인터뷰 해명을 하자면 남PD님과 인터뷰할 때 평일에는 엄마가 아이 봐주시고 주말에는 제가 전담한다고 말씀드린 게 학원 강사 생활이 출퇴근이 3시에서 10시입니다. 아이 하원 시간, 제가 가장 바쁜 시간이기에 어머니께서 잠깐 3시간 정도 평일에 봐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봐주시는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였고 제가 평일 온전하게 엄마에게 다 맡기고 주말에만 보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아침에 여느 엄마들처럼 등원 전쟁 치르고 저녁에는 책 읽어주면서 아이를 재우고 있습니다. 청양고추 사건 해명. 고추 관해서 또 확대 해석 하시더라. 남을 괴롭힌 걸 좋아한다, 그걸 보면 즐거워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괴롭힘 아니고 고추가 나오는 식당에서만 저만의 제한된 것들이 있었는데 확장 해석이 되다 보니까 위험한 문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정말 왜 그랬을까? 지나간 저의 전남친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추는 제 입으로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매운 걸로 남자친구에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철과 초반 데이트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모자라 보인다, 기괴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영철님이랑 제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영혼의 개그 듀오가 되어서 둘이 데이트할 때도 그 컨셉에 사로잡아 먹혀버렸다. 설정이 그래 된 거고 영철님도 그렇고 저도 본 모습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 갖게 해드린 것 같아 제가 또 여러 장면들을 보는데 후회가 되고 반성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영철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공용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기수에 비해서 우리가 많았다. 근데 편집이 많이 됐다. 저희는 되게 친했고요. 편집하다 보니 연애 프로 위주로 하다 보니
순자님과 저의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다. 공연 거실에서의 모습들이. 그런 거 앞뒤 다 자르고 우리의 그런 부분만 나와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 관계만큼은 어떤 기수보다도 우정이 많고 정들이 많으니 그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건가 싶긴 해요. 그리고 순자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시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일 보는 수험생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제가 수험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응원이고, 이 프로 시작하기 전에 다짐한 것이 있는데 이혼이라는 아픔이나 혼자 양육하는 아이에 대한 주제로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자 다짐을 하고 촬영을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아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제 모습도 저의 모습이고 현실에서 알아봐 주시는 모습도 제 모습이니 안 좋은 건 빨리 받아들여 반성하고 좋은 점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 상철. 임신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땠냐라는 질문에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안 믿겼고요. 정숙 서울에 있고 저 청주에 있었는데 전화 받자마자 바로 휴가 내고 서울 갔습니다. 바로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고 검사 결과 기다리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걱정보다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정숙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상철님께 전화했을 때 바로 낳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숙. 저 술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름 끊기는 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때 너무 신나 있었고요. 영수가 술을 막 부어줬습니다. 주량에 넘치게 먹었고요. 한 달에 술자리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술자리 좋아하긴 합니다. 상철 만나고 나서 술 입에 안 댔습니다. 자, 요렇게 28기 라방이 끝이 났습니다. 현커 여부가 너무 궁금했는데 라방이 늦기 시작하기도 했고 너무 늦은 시간에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라방 분위기를 보니까 순자가 가장 많이 긴장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중반부까지는 본인에 대한 여론이 그럭저럭이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포커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라방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겠다를 생각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차라리 옥순처럼 그냥 깔끔하게 제가 봐도 별로더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전공법으로 나갔으면은 반응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순자와 영철이 오해 거리시긴 하던데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어필하고 싶은 거죠. 방송에 나온 모습은 우리의 단면이다. 우리가 좋은 모습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시청자들도 방송은 단면만 있는 것도 아는데 확실히 이번 라방에서는 옥순이가 정답을 보여주고 몇몇 분들이 오답을 보여준 전형적인 라방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과 라방과 괴리감이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현숙님이 의외로 본방에서의 모습은 어디 갔고 진짜 얌전한 고양이처럼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수도 본방에서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라방에서는 쓸데없는 말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영호, 옥순 깔끔했고 상철, 정숙은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고 그 다음에 경수님 그대로고 영자 그대로고 영철 그대로고 순자 그대로고 다 그냥 방송에 나오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현숙만 좀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조용조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영식 본방 때는 이미지가 좋았는데 라방에서 또 이 오디오 지분이 그리고 좀 방향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라방 반응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더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커플이 6커플이나 탄생했는데 어쨌든 현커가 4커플이나 있습니다. 좋은 인연 끝까지 되셔가지고 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한 중반까지는 좀 지루하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형커 빨리 얘기하지 싶다가 형커 얘기할 때 총 4커플이나 형커라는 소식을 듣고는 또 흐뭇하게 라방을 끝까지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저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